영국의 디지털 타임스. 네. 회사 설립은 12월, 그러니까 그 연말에 이루어졌고요. 사실 준비 자체는 2013년 말 그때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 사익도 내고 이제 혼자서 어쩌면은 1인 팀으로 그런 연구나 개발 이런 거 하면서 좀 진행을 하다가 2014년 말 이제 드디어 법인 설립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여기도 판교긴 한데 근처 백현동 쪽에 작게 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혼자십니다. 뭐 그때 팀은 이제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같이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좀 설득을 해서 이제 그 팀을 처음에 꾸렸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한테 이제 그 투자자로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제 좀 돈을 모아서 그 회사를 설립했고요. 큰돈 친구가 있었군요. 뭐 다 같이 한 1,000만 원씩 내가지고 이제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초창 완전 초기 2014년 5년 그때 이제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는 이제 약간 그때 또 스타트업 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또 한참 불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이제 클라우드 활용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름 자체도 이제 클라우드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은 그때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자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낯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금융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공인인증서는커녕 이제 뭐 보안카드까지 사람들이 쓰던 시대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모델은 좀 나중에 추구를 하고 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그렇게 어쩌면 좀 더 현실에 맞춰서 저희가 좀 그 선양을 한 바가 있었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지금 바스라든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DID 같은 단어도 이제 사용이 되면서 뭔가 이제 이런 서비스형 그러니까 어쩌면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IT 기술 도입 자체가 옛날에는 좀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 센터 상에서 약간 이제 그런 유형의 자원에 많이 어쩌면 엮여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포함한 이제 어쩌면 좀 무형의 형태로 그 서비스 형태로 많이 넘어가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코로나나 언택트 이런 거 위시를 하면서 그런 걸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이제 변하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봤자 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납품을 할 때도 하드웨어랑 같이 납품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도 이제 어쩌면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초반 비즈니스 모델을 어쩌면 블록체인을 보급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패키징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도 어쩌면 오히려 초창기에 좀 목표로 했던 그런 서비스형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와의 융합 같은 걸 포함해서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다시 한번 뭐 어쩌면 원래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어쩌면은 항상 그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KRX 한국증권거래소와 KSM이라고 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KSM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상장 주식 거래 시스템이 근간이 되는 기술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어쩌면은 나스닥을 포함한 이제 해외 다른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어쩌면은 KS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때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자. 좀 이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11월 지금도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15개 기업들이 등록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란 뭐냐, 애초에. 두 번째로는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냐. 세 번째로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로 이제 사용 가능하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질문은 블록체인 자체의 의의 또는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이냐, 어디에 쓰이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흥미로운 일들을 할 수 있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냐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활용이 된다고 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KSM처럼 실제 이제 주식들이 등록이 되고 거래가 돼야 되고 실사용자들이 매일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얘가 보급이 됐을 때 이제 얘가 어쩌면은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냐, 이제 어쩌면 이런 질문들 전부 다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과 좀 미팅을 하고 기술에 흥미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어쨌든 우호적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설명과 어쩌면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쩌면은 그 다음 부분 모델이 만들어지고 실제 구축하고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걸 실증하는 거밖에 그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급을 하고 서비스에 쓰이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쩌면 그런 신뢰를 좀 쌓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랑 같이 컨소시엄을 했나요? 실제 이제 블록체인 이 기술이 활용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그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 포함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거 기반으로 서비스나 앱이나 이런 걸 만들어줄 개발자들도 필요하고 그런 협력 업체들과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예를 들면은 각종 보안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 공급자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그걸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 구축자는 이제 저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케이스 중 하나가 이제 롯데카드에 저희가 제품을 공부한 KSM이요. KSM 같은 경우는 우리 없이 그냥 네. 그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고객도 관심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 사실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미 이제 블록체인 활용한 주로 가상화폐계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그런 큰 문제 없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좀 기업적인 문제나 실제 일반 사용자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의 문제를 활용하는데도 이게 쓸 수 있다라는 데는 이제 고객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뭐 그긴 했을 텐데 결국엔 이제 이게 시연되고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실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래 시스템 새로 오픈하고 이제 구축하고 하면은 이제 그 뭔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KSM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다고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외에도 뭐 시스템 운영 부분은 이제 유지관리나 보수 쪽이나 이쪽은 참여는 안 하세요? 운영이요? 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제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유지 보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몇 주 전까지도 뭐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라 추가 개발이나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이 좀 생명력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케이스가 사실은 롯데카드 케이스인데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앱카드 그 생체 인증 쪽에 저희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들어갔고 이것도 2016년 말에 KRX랑 좀 이제 조금 늦게 오픈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폰 포함해가지고 생체 인증 이제 막 퍼져 나가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게 됐는데 이제 그때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것도 이제 지금 4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앱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고객들이 그냥 결제할 때 그때 쓰는 거니까 그 대규모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롯데정보통신 쪽이랑 좀 협력을 하면서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저희 이제 기술을 공급하고 이제 아까 사이버 이미지네이션이나 예를 들면 롯데랑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이제 뭐 현대그룹이라면은 현대오토에버처럼 이제 실제 그 인력과 하드웨어를 포함한 나머지 인프라를 공급해준 업체들과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생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IT 계열사들과 저희가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그리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롯데 멤버십 포함해서 좀 여러 곳에 이걸 확산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제 문서 관리 시스템 을 이제 공급한 이제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 이게 다양한 계열사들, 어쩌면은 공급사들 포함한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이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보안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그 서약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정보 보안 관련된 준수나 어쩌면 그 여부들을 문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약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현대오토와 같이 구축을 해서 이제 실제 그룹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때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그 인증 쪽이 좀 우선됐다면 여기는 전자문서 쪽에 이제 적용이 된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단순히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이걸 여기서 이제 뭔가 기업이 거기에 필요한 법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요건을 준수한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발전된 공인전자문서 보관서 소위 이제 공전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TSA라고 하는 시점 확인 서비스 같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다른 기업들이나 아니면 제3기관과 뭔가 협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에 대한 그 완결성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적 계약서나 이런 거라면은 등기소를 이용하듯이 이제 그런 등기소의 전자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다른 기업들이나 그 인력들 어쩌면은 인적인 구성 요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큰 스케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도 공전소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이런 공인인증서 포함한 그런 법률 때문에 많은 곳들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긴 했는데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철수를 많이 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공전소 같은 경우 그런 문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어떤 팀을 써야 되고 뭐 CCTV나 출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벽 두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IT적인 서비스이긴 한데 근데 굉장히 구세대적인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서비스인 거죠. 왜냐면은 뭐 화재나 이런 거 포함해서 뭐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서버에 보관을 해놓고 해당 서버 내용이 이제 마음대로 누가 바꾸거나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등기소 같은 곳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한번 등기한 내용이 그 등기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등기소에서도 그 보관을 하고 또 출입 통제도 하고 또 등기한 내용이 화재로 불타버리거나 한다면은 어쩌면은 등기소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버전 등기소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등기소를 짓듯이 이런 전자문서를 보관한다면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90년대에 그걸 만든다면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어쩌면은 그 암호학적인 방식으로 유형이 그런 자원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과 이런 IT 인프라들을 활용한 이제 모형의 그런 접근 방식들로 이거를 어쩌면은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시대와도 맞닿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 투자나 이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도입만으로 간단하게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